오늘 제목을 내 블로그 저품질로 가고 있나 라고 정했어요. 그 이유는 바로 제 블로그 자체가 지금 현재 상태가 좀 안 좋아졌어요. 많이 안 좋아졌죠. 기존보다 방문자 수가 거의 반토막 났죠. 반토막 이상으로. 그 원인에 대해서 일단은 여러가지 추측을 해보건데 예상되는 원인들을 한번 적어봤어요. 일단 먼저 맨 처음에 2000명 정도, 제가 한 3개월 정도 1일 1포스팅을 해서 2000명 정도까지를 올렸었는데, 그 후에 제가 이 회사, 지금 현재 마케팅 회사에 들어가기 전 약 400명, 500명 정도를 유지했었어요. 그러다 이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 정확히 한 2주 후부터 점점점 줄어들더니 계단식으로 내려가더니 1000명 이하로 떨어지고, 현재는 600명, 700명 정도, 700명 내외로 되고 있어요. 정확하게는 지금 600명 정도 선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, 이조차도 지금 더 줄어들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원인이 뭘까? 첫 번째는 어뷰징 행위인 것 같아요. 일단 이 부분이 사실 제일 큰 것 같죠. 마케팅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하는 업무 자체가 인플루언서들, 블로거들을 비롯한 인플루언서를 모집하는 일을 했고요.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쪽지나 댓글을 제가 보냈죠. 불특정 다수에게 보냈는데, 그런 과정에서 이제 누군가 차단을 했을 것이고 신고를 했을 거고, 그런 반복된 내용들을 복사 붙여넣기를 했기 때문에 어뷰징이 판단됐을 가능성이 높고요. 두 번째 이유는 회사다 보니 아무래도 IP 자체가 고정 개인 IP가 아니라 공용 IP예요. 물론 여기도 VPN을 사용하고 있어요. VPN을 사용하고 있는데, 저는 이제 집에서만 하던 그 습관을 갖고선 무시하고선 공용 IP 접속 상태로 블로그를 사용했죠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아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. 왜냐면은 이 관련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유명 강사분들, 저보다 훨씬 많은 경험과 내공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들의 강의를 다 두루두루 들어봤을 때 이야기가 좀씩 달라요. 어떤 분은 공용 IP 상관없다, VPN을 굳이 쓸 필요 없다, 오히려 VPN 자체, 이 VPN은 뭐냐면 VPN을 해놓은 업체에서 IP를 사는 거예요. 뭐 고정 IP도 있고 휴대폰처럼 유동 IP도 있지만, 보통 이제 고정 IP 기준을 했을 때 이 IP에 새로운 IP를 사는 거죠. 기존의 IP 외에 그 업체에서 사서 그 IP를 사용하는 거죠. 이 부분은 어쨌든 무시하고 저는 이제 집에서 하던 습관처럼 그냥 개인 블로그이기도 하니까 사용했어요. 이제 블로그를 회사용으로 사용했던 거죠. 그 과정에서 어쨌든 문제가 됐던 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 있어요. 이건 어쨌든 이야기가 좀 달라요. 여러 다른 분들, 강사분들이나 뭐 유명하신 오랫동안 블로그 했던 업체, 대행업체에 비롯한 그 분들의 이야기 종합해봤을 때, 어떤 분은 굳이 VPN을 사용할 필요가 있냐, 오히려 VPN이 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말도 있고, 또 어떤 분은 한 IP당 5개 블로그 정도까지는 괜찮다라는 분도 있고, 또 어떤 다른 분은 VPN을 꼭 사용해야 한다라는 분들이 있고, 어떤 불안한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보통 마케팅 회사나 일반 사무실에서는 VPN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. 예, 이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 있고요. 세 번째로는 관리 미흡이죠. 이 부분도 첫 번째 다음으로 잘 큰 것 같아요. 왜냐면 1일 1포스팅 하는 것, 일주일에 6번 정도의 포스팅을, 6개의 포스팅을 했었는데, 현재 회사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거의 제가 주 1회, 2회 정도? 평균 2회 정도를 포스팅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조차도 일단 뭐 블로그와 뭐 건강이면 건강, 이런 관련된 주제로 계속 써야 되는데, 일상글 위주로 포스팅을 하다 보니까 크게 영향도 없을 뿐더러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서. 네 번째로 이유 소통이 부족했던 거죠. 공감, 댓글, 이유 추가 같은 이런 활동 지수가 높아야 하나의 블로그 지수 높아지는데, 이 부분을 당연히 포스팅도 못하고 있는데 못했겠죠. 종합적으로 봤을 때 관리 미흡이 가장 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, 지금 현재 이제 700명 정도의 인원수에서 더 줄지는 않고 뭐 고정되는 것 같아요. 약간씩 줄긴 줄죠. 근데 이 부분을 봤을 때 이제 관리적인 미흡.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, 제가 이 블로그만 사용한 게 아니라 서브 블로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서브 블로그 올해 만들어진 블로그예요. 일단은 2016년도 예전 블로그가 아니고 2019년 올 초에 만든 블로그고, 이것도 2019년 3월에 만든 블로그예요.
포스팅 수가 별로 없잖아요. 이거조차도 제가 알기로는 동일하게 시작해서, 아니죠, 약간 늦게 시작했죠. 이거는 늦게 시작해서 한 700명, 800명 정도까지 인원수를 늘렸었는데 이것도 관리가 미흡하다 보니 현재 300명 정도 내외로 줄어들었어요. 그리고 이 티스토리 블로그 이거 공개를 할게요. 제 티스토리 블로그가 지금 하나, 둘, 세 개 정도가 있는데 두 개를 메인으로 하고 있어요. 일단 공학적인 부분 내용을 IT 쪽을 중심을 담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11월 26일날 정확하게 700명 정도 넘었고 한 800명 정도 내외로 나왔었는데 이제 현재 계속 계단식으로 줄죠. 줄다가 포스팅을 더 적게 하니까 제가 회사 들어가는 시기가 이때쯤이었어요. 정확히 이때쯤이었어요. 26. 계속 줄고 관리 안 하다 보니까 좀 또 다시 줄고 일주일에 한 두 개 정도 이것도 같이 하나 많아야 두 개 이 정도로 하다 보니 현재 이 상태까지 돼버렸어요. 당연히 이것도 줄었겠죠. 이거는 뭐 보여드리지 말라는 게 정책이니까 네, 애드센스 수익도 거의 반으로 줄었어요. 그래도 다른 점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키우는데도 좀 시간이 그래도 티스토리보다는 적게 드는 반면에 떨어지는 것도 또한 빠르게 떨어지는 편이고, 티스토리는 네이버와 다르게 키우는데 좀 시간이 더 걸리는 반면에 떨어지는 속도도 또 네이버보다는 천천히, 네이버 블로그보다는 천천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수익은 확실히 줄어들었고,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니 뭐 TSV 같은 경우 50% 정도 줄었고, 네이버 에드포스 같은 경우는 뭐 수익 자체가 CPC라고 하죠. 클릭 단가 자체가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큰 차이가 없지만, 이제 네이버 에드포스의 장점이 CPS라고 해서 물건 판매로 이어졌을 경우에 수수료가 지급되는 방식이 지금 같이 병행되고 있잖아요. 이 부분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줄지는 않았고 한 30% 정도가 이제 수익이 줄은 것 같아요, 지금 현재. 부업으로 했을 경우 10만원 정도 이상 나온다고 봤을 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회사 일과 이걸 병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첫 번째, 두 번째는 개인 블로그를 회사 업무용으로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것, 아니면 아예 회사용으로 아예 사용을 하던가 해서 나중에 초기화 시켜 다시 또 사용하는 것도 뭐 투자면 투자겠죠.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어쨌든 저는 일단 이 관련해 가지고 계속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또 공유할 것이고, 이 영상으로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공유할 거니까 지켜봐 주시고, 그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